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GS 스터디 이제 3기 마지막으로 하는 거고요. 1차 시험 혹시 보고 오신 분들도 이제 참여를 하시겠죠. 시험 문제는 웬만하면 거의 실전 수준으로 잘 제가 열심히 낼 거고요. 그리고 원래 실제 시험에서는 무조건 사례형 문제가 한 문제씩 무조건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뭐 내부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사례형 문제도 제가 웬만하면 한 문제씩 내려고 할 건데, 문제 내기가 뭐 이렇게 마냥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뭐 없는 주도 있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웬만하면 실전 수준으로 다 연습하실 수 있게 문제를 제대로 내서 마지막으로 준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이렇게 문제 푸시는 연습, 실전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뭐 평일 중에라도 뭐 대면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메일로 주로 이제 답변 주고 받거든요. 그러니까 메일로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뭐 상담하시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다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문 사항이나 좀 걱정거리라든지 뭐라도 있으면은 뭐가 됐든 저한테 물어보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매주 자료는 그 지난 주차에 대한 채점 기준표와 채점 평을 나눠 드리고, 이번 주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과 이번 주 그 예시 목차와 배점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채점평은 그 35기에 합격하셨던 이정민 평가사님이 채점을 해주시고 채점평도 작성을 하십니다. 근데 채점을 할 때 저하고 일단 채점 기준표 자체는 제가 만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각 문제마다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해야 될지 지침은 제가 다 드리는 편이라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채점평은 웬만하면 따로 읽어보는 걸로 하고, 제가 특별히 수업 시간에 같이 좀 봐야겠다 싶은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채점 기준표랑 채점평은 2기 12주차 거는 넘어가고, 오늘 문제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일단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보면요. 1번은 지식재산권 중에 특허권 가치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죠. 지식재산권 감정평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33회인가 그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지식재산권이 앞글자 따가지고 외울 때 특실디상저 이렇게 하고 외우죠. 그 중에 특허권에 특정해서 그것만의 가치평가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 좀 논의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이렇게 냈고, 먼저 쭉 보면은 문제 2번은 그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과 관계가 있다는 그 시장 분석 쪽에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특히 맨 물음 3번에 뭐 4사분면 모형까지 이어지게 이자율이라는 게, 그리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묻는 문제였고요. 이것도 물음 3에서 그 장기 이자율 상승이라는 그 최근 실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하고 연관이 있는 최근 이슈 관련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원가법 문제가 사실 작년 1번으로 되게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원가법에 대한 기본 이론 자체를 묻는 문제가 뭐 또 나올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서 3기 1주차 맨 처음에 이렇게 다룬 건데요. 보시면은 근데 우리 그 작년 문제에서 뭐 제조달 원가랑 감가 요인을 물었는데, 이거는 거기서 묻진 않은 걸로만 냈습니다. 그래서 감가 수정의 방법, 막 이렇게 관찰 감가법 이런 걸 물었던 문제이고, 그다음에 문제 4번은 이거는 그 학원론 책에 이게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가치 기준, 가치 전제, 가치 용도에 대해서 각각 그냥 개념을 설명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건 이따가 예시답안을 같이 보고 다시 1번으로 넘어가서요. 1번이 좀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특허권이라는 게 위치가 어떻냐면요. 무형자산이라는 게 우리 감정평가 대상 중에 있죠. 거기서 기술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식재산이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무형자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게 특허권하고 실용신앙권하고 디자인권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지식재산이자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표권하고 저작권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가지고 보호받는 지식재산 말고는 여기에 뭐 들어가는 거는 기술 관련해서 뭐 노하우 같은 거 그런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속하는 이 기술 있죠? 이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감정평가사만 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술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특실 D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를 하려고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치를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면은 사실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도 우리가 업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실제로 이 관련 법이 뭐 이거는 쭉 그냥 배경으로만 들으세요. 이걸 우리 시험에 뭐 이렇게 쓰기 위해서 외울 건 아니긴 한데 알아야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그냥 들으세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제2조 정의 중에 기술평가라는 거를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35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평가를 뭐 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뭐 감정평가의 대상 이렇게 원래 메인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그래서 물음도 오늘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술 가치평가, 이게 사실 기술 가치평가랑 그리고 기술력 자체에 대한 평가까지 규정하고 있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지정된 기술평가 기관을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요건이 뭐 기술 거래사, 그리고 변호사, 변리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등 전문 인력 뭐 3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런 기술 평가 이거를 5년 이상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뭐 7명 이상 뭐 이렇게 구성되어야 한다 하면서 법도 있어요. 근데